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원래 대선 끝나고 대선을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올리고자 했는데 오늘이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의 23기 접수를 시작을 했고요. 접수 기간에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리서치들 현장에서 이런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과거 보면은 필요한 분들만 확인 부탁드린다, 지금 결정하실 분들만 확인 부탁드린다는 내용 기억들 하시죠? 근데 이젠 아니에요. 제가 해온 일들이 뭔가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아셔야 되고, 저도 정규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만들거든요. 제가 몸이 녹아날 때까지. 그게 계속 전달이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변화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선거 정리하는 영상이 여러분께 약간은 무례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주변에 다들 이번에 대선에 투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거봐라, 내가 이래서 투표 안 했다, 어차피 결과 똑같았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행히 저는 이렇게 채널이 있어서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한국은요, 투표권을 너무 손쉽게 얻은 국가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손을 꼽힐걸요. 이승만 대통령이 투표권을 그냥 줬죠. 많은 국가들은 투표권에 감사해요. 너무나 힘들게 얻었거든요. 한국은 거의, 물론 역사의 아픔은 있었지만 거의 공짜로 얻었죠. 그래서 약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표는요, 여러분의 의견을 사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네, 이래서 투표를 안 했다 하는 분들 중에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 이번에 이준석을 왜 찍어? 아무 의미 없어, 버리는 표야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버리는 표, 이 표현 되게 안 좋아합니다. 너무 함부로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고 가서 투표했으면 된 거지, 버리는 표가 어디 있어요? 무슨 컴퓨터 게임 하시나요?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치인 이재명이나 김문수한테 버리는 표가 되는 거지, 여러분한테는 버리는 표가 아니에요. 아니, 애들한테 교육을 잘못 시킬까봐 그래요, 여러분이.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 다 되셨어요. 그건 정치학적이잖아요. 여러분은 투표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투표장에 가서 딱 도장 들고 섰는데 못 찍겠다, 이번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그거 그냥 딴 데 찍거나,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무효되는 표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투표는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투표해봤자 이번에 의미가 없으니까 투표를 안 하겠다? 의미가 없다? 그건 그 정치인들한테 의미가 없는 거지, 선생님은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버린 거잖아요. 그럼 다음번엔 언제 투표할 건데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을 때? 그땐 또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선생님,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주제 넘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투표하세요 마세요는 못합니다. 그건 제가 제 주제를 벗어나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의 자유고 투표권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냐 마냐도 선생님의 권리가 맞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미 없는 표는 없어요. 그거는 정치인들 입장이에요. 투표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만 이건 맞아요. 투표를 그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 진짜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를 안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남들 따라가기로 한 건데 그럼 남들 따라가야죠. 근데 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코스피 4천, 코스피 5천 이 얘기 있잖아요. 이거 제가 그동안 얘기를 아껴왔는데, 요번에 라이브 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주식도 하냐고. 주식 하죠. 주식 엄청 오래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20대 때부터 했으니까 진짜 오래 했죠. 근데 제가 왜 주식 얘기를 잘 안 하냐?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은데 여러분께 도움이 안 될 텐데 자주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읽은 내용 갖다가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잘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야, 그럼 부동산은 네가 뭐 좀 안다는 거냐? 아, 그럼요. 예. 전 부동산으로 돈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평생 이만큼 벌 거라고 상상한 적도 없을 만큼 벌었어요.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소액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했죠. 자부해요. 자만스러워 보이시죠? 근데 저한테 그러세요. 너 자만스러우니까 한번 무너질 거다. 위험해 보인다. 그건 선생님들 생각이고 제 나름대로는 또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22년도 시장은 그런 시장은 참 좀 말을 아끼고자 하는데 참 무서운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약간 좀 침착한, 조금 자중하는, 인내하는,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본 적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 다들 인정할 건 인정하시죠? 정치권, 대통령 될 사람이 코스피를 2배를 만들겠다. 다른 나라에서 한 적이 없죠. 무슨 말이냐? 정치가 경제에 개입을 해서 주가를 2배로 튀기겠다. 선진국적인가요? 천만의 말씀. 개발도상국에서도 안 할 얘기예요. 후진국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한국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주식시장에 넣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해외에 있는 돈, 국내에 있는 돈,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을 시키던 별의 별걸 다 해야지 이룰 수 있는 게 4천에서 5천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이 이론으로 다 설명이 불가능한 거는 저도 인정 또 인정합니다. 한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겠죠. 근데 그 내용 안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공공이에요. 부동산도 공공, 주식도 공공이에요. 자, 주식시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앞으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국가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기업을 더 많이 감시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한 얘기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글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문제가 많다. 장난질을 친다. 주식으로도 장난질을 친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 감시를 빡세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네가 사업을 어느 쪽으로 할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들었을 땐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였으면 해외랑 한국조차도 미리 다 했죠. 결국 기업을 위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요, 이 국가 성장의 동력인 기업의 사업의 방향성을 미리 제시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돼요. 이거는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꼭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들. 좀 침묵하고 계신 경제학자나 전공자들 계시잖아요. 사업은, 산업은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국가가 이걸 만들어서 방향을 제시해서 만들어간다? 예,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공공, 민간은 나쁜 거, 공공은 좋은 거, 권력은 좋은 거, 확실한 분이에요. 주식시장도 공공이 하겠다는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으면 오르죠. 회복하고 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위축되는 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봤을 때는 저 나라는 진짜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국가가 주식까지 해먹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좀 바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망존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토다시기 전에 이거부터 설명해 보세요. 전 정권들은 왜 안 했습니까? 주식시장 2배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왜 안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죠?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허니문 기간이니까 언론도 막 미화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잘 들으세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주식시장 그렇게 쉬운 곳 아니에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공공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진작했죠. 그리고 부동산도 공공이 합니다. 중도 클릭, 우클릭 의미 없어요. 그거 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분은 공공이 가져갈 겁니다. 규제하고 돈 뿌리고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강남이 지금 평당 2억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평당 3억을 넘어서 여기서 정말 급발진해버리면 4억, 5억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아예 부탁을 드릴게요. 댓글에 미친놈이라고 달아주세요. 전 여러 번 경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실 렐스 있죠. 잠실 렐스 한 80억 어때요? 그럼 또 댓글은 이거예요. 야, 너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잠실 렐스가 80억? 그 돈을 내고 살 사람이 있을까? 너 지금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알아? 저 정신 나간 놈이네. 사기꾼이네. 라고 하시잖아요.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제가 아리팍이랑 원베일이랑 잠실 렐스랑 이런 데 가격 얘기했을 때, 경희공자이랑 마레프 가격 얘기했을 때 계속 미친 사람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포레온, 둔촌주공, 거의 분양가 13억이거든요. 그 전에 인하신 분들 있잖아요. 조합으로. 그분들은 10억 언더예요. 지금 25억에서 30억 사이 가거든요. 몇 년 안 걸렸어요, 여러분. 2, 3년 만에 더블 뛴 거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30억 찍는다고 했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사냐? 그럴 돈이 어딨냐? 그게 말이 되냐? 역시 투기꾼이다. 이제 침묵하시죠? 그 얘기했던 분들 침묵하시잖아요.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잠실 렐스가 80억을 왜 못 가는데요? 못 가는 이유부터 설명해 보세요. 못 가는 이유 설명 못 하겠죠. 못 해요. 정상이에요. 돈 풀 거라니까요. 미친 듯이 풀 거예요. 한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적다고 하시잖아요. 선진국들 따라가시겠대요. 100%를 넘기시겠대요. 그래도 된대요. 선진국 어디 있어요? 미국, 일본, 영국. 이 채권만 발행하면 바로 팔려나가는 그 선진국들. 채권 발행 그 권력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국가를 따라가겠대요. 한국이. 밖에 나가면 통하지도 않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내밀면 받지도 않은 화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얘네를 따라가겠다. 아이고. 근데 지금 파티할 때입니까? 당분간은 버티겠죠. 당분간은 좋겠죠. 자산 가치의 숫자는 올라가겠죠. 나라는 망조 날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평소에 국힘당은 또 이준석 후보는 국민들이랑 좀 꾸준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통을 더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특히 김문수 후보님이 좀 안타까운 게 평소에 좀 더 노출이 되고 소통을 많이 했던 분이라면 더 나름대로 하신 거 저도 알지만 저는 부동산 쪽이니까, 왜냐면 경기도지사 있을 때 GTX 같은 걸로 유명하셨거든요. 근데 좀 더 많이 소통하셨더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끝난 건 끝난 거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지금부터는 생존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긴장하고 지켜보면서 또 공포감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전달해 드리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정말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겁주냐 뭐 이런 분들 계실 건데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어른들 얘기가 그렇게 틀린 게 없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